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보면 국내 은행의 어카운트 그 뱅크 코디네이터로는 뭐 SBLC를 받기 어렵다든지 또 MT 103 1A 이러한 큰 자금을 받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말하면서 외국 특히 싱가포르에 어카운트를 내야 된다. 또 아니면은 USA 아메리카 쪽에 어카운트를 내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속칭 프로바이더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어카운트를 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어카운트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첫째 자기들의 신분 또 여러분의 회사가 또 그곳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그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에 어카운트를 낼 필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굳이 뭐 SBS를 받기 위해서 또한 MT103 어떤 이런 자금을 받기 위해서 외국의 어카운트가 필요하다. 이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어카운트를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럴 경우에는 안 많습니까? 뭐 JP 모간이라든지 또 ICBC라든지 다 유수의 은행들이거든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현재 이러한 상황, 뭐 SBLC가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뭐 뱅크 콘포메이션 레터라든지 RWA라든지 보여주면서 물론 그 진본이어야 되겠죠. 가짜로 보여주면 안 되겠죠. 페이크를 해가지고 충분히 어카운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유도를 받게 되면은 아예 그것은 하나의 치킨 게임이다. 되지 않는 일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경비에 대한 그런 것을 소진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잘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시 그 뉴스를 봤는데 한국전력이 이제 회사채 코퍼레이션 본드를 발행하는데 야권에서 이제 반대해가지고 결렬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도 여권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문정부가 탈원전을 해서 한전이 적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타결해야 된다 이런 이론도 있겠지만은 또 뭐 솔직히 야당은 지금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걸 이용해가 좀 뭐 현재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걸 떠나서 한국전력은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탈원전에서 문제인 거 아니고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력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회사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해외의 많은 전기 시장, 이 전력 시장을 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좀 한전 경영진의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가지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력 시장이 굉장히 다원화되고 전력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들의 그 원화에만 집중하는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한전의 경제의 마인드가 로컬 마인드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처럼 이래 국제금융에 관심이 많고 이렇다 보면요. 한국전력이라는 그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한전의
위상 속에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국전력이 꼭 회사채에 의존하지 말고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재원을 만들어내는 데에 경영진이 그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이 PPP에 대해서 투자에 그러니까 이 PP에 진입하는 자금 투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Nature of the Investment in Private Placement Program PP 안에서의 인베스트먼트의 성격이 이제 어떠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 PPP 프로그램은 최소한 100 밀리언 유로나 100 밀리언 US 달러의 방크 스테이트먼트나 또 SBLC가 있어야지 여기에 이제 진입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물론 100 밀리언 US 달러 1억 불의 US 달러가 있으면 아주 이제 쉽게 초청을 받고 진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억 불의 US 달러나 1억 불의 유로를 가지고 MTN 거래로 인해서 일어나는 PPP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는 은행이 일반적으로 개런티를 24%, 20%에서 24%까지는 이 개런티를 해주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개런티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 그대로 over the last decade 이 10년 동안에 일어난 거래의 평균이 그래요. 거의 24%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그 10여 년 가정에 일어났는 1억 불 이상의 이 PPP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거의 24%가 그 월 24 최저의 프로피트로 클라이언트에 돌아갔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드러나는 명목 수익에 대해서는 월 24%를 항상 이제 보장해 주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게 결국 뭐냐? 그냥 이래 계산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over the last decade 10년 동안의 그 과정을 이제 다 봤을 때 이 24%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꼭 1억 불 이상만 있어야지 이러한 PPP 프로그램의 투자 성격에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은 막 1억 불 이상을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뭐 500만 불도 들어갈 수 있고 1000만 불도 10밀리언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만 작은 금액으로 들어갈 때는 프로그램마다 명목적으로 들어가는 그 타켓 밸류가 있거든요. 타켓 밸류에 맞추기 위해서 뭐 500만 불이 들어오면은 더 많은 금액과 같이 이제 이래 합쳐가 랩을 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진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트레이딩 플랫폼으로부터 인바이트 초청을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지. 또 그것도 인바이팅 자체에 대해 가지고 포텐셜 인바이팅을 갖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이제 퍼실리티를 만나게 되면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쯤 뭐 500만 불이나 얼마에 이런 게 있는데 할 수 준비를 좀 해달라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이 500만 불의 작은 것 가지고도 PPP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1000만 불, 10밀리언의 US 달러나 유로로 표기된 SBLC나 캐시펀드를 여러분의 은행에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도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0밀리언이 트레이딩 프로그램에 진입했을 경우에 이 트레이딩 뱅크에서는 블렛 트레이드를 시도합니다. 이 블렛 트레이드가 뭐냐? 블렛이란 말이 총알 아닙니까? 총알처럼 빠르게 이제 트레이딩에 진입하기 위한 프로피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기회가 닿으면 이제 블렛 트레이드에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1000만 유로 정도를 갖고 있으면은 좀 많은 그보다 더 많은 투자를 시키기 위해서 블렛 트레이드 프로그램을 미리 7일 내지 30일 정도의 블렛 트레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500만 불도 제공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10밀리언으로서 블렛 트레이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 여러분들은 1000만 불을 넣어가지고 한 달 만에 여기서 제가 이제 밝히진 않겠지만은 뭐 200%, 300% 정도의 여러분의 풀 밸류 풀 페이스 밸류 FFV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 프로그램에 가게 되죠. 그때는 또 트레이딩 프로그램하고 블렛 트레이딩을 먼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을 또 트레이딩 프로그램하고 안에 계약할 때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피트는 직접 하실 때 이제 알게 돼요. 다만 1000만 불을 준비해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서 좋은 기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블렛 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5천만 불 들어갈 수 있고 3천만 불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때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강좌를 시작할 때 블렛 트레이드는 여러분들 뒤로 생각하세요 한 것은 이거는 트레이딩 플랫폼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Nature of the Invest Fund가 여러분의 이 투자 자금, 진입 자금의 성격이 아주 좋은 거예요. 미국 자유법 통과한데도 괜찮고 미국도 NT 머니 런더링 법을 통과한데도 다 괜찮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퍼스널 히스토리도 좋고 이러면은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블렛 트레이드를 7일 내지 30일 안에 선정해 가지고 여러분의 1000만 불 진입 그 페이스 밸류를 풀 페이스 밸류를 3천만 불, 5천만 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행운이죠. 또 많은 또 이제 그런 프로피트를 갖고 여러분은 또 월드뱅크나 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좋은 일에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에 사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이 PPP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이런 자금의 성격은 한마디로 이제 뭐 이건 기본적인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 잡힌 데가 없어야 된다. 유치권이 있는 자금은 안 된다. 내가 1000만 불에 해당하는 것을 한국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있더라도 이 어카운트에 있는 이 돈이 어떤 유치권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클린한 것이어야 돼요. 아무런 디폴트 결점이 없는 이러한 자금이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하기 쉽다. 그래서 블렛 트레이드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뭐 1000만 불을 3000만 불, 5000만 불의 FFV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뭐냐? 이거 일종의 이제 원룸프 섬 한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여기에 이제 진입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자금이 들어가 되면은 은행의 크로즈드 북에 있는 MTN의 1차 바이앤셀 자금하고 합치게 돼가지고 여러분 레버리지를 10배를 뭐 3천만 불이면은 3억 불에 그 트레이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 자금의 성격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자금이
이렇게 바이앤셀에 움직일 때 내 자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게 아닌 거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캐시 펀드로 들어갈 경우에는 여러분의 A라는 은행에 이제 있잖아요, 한국에. 있으면은 그 자금을 뱅크 스테이트먼트하고 티어시트라고 있습니다. 티어시트는 일종의 그 자금의 흐름에 대한 우리 한국으로 사람으로 말하면은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법인 뭐 등기 등본을 띄면은 법인의 초창기부터 끝까지 다 스토리를 넣습니까? 뭐 다른 다 나오듯이 자기의 풀스토리, 이 자금의 풀스토리가 들어가는 티어시트 이것을 MT765 브록으로 보내는 겁니다. 트레이딩 플랫폼에 그 요청된 어카운트로. 그러니까 자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금이 있다. 우리 A은행이 이 자금이 있고 이 자금은 유치권, 저당권로부터 또 콜로부터 다 자유로움으로 너희들의 이제 트레이딩 플랫폼에 다 맡겨진다는 그 MT765 스위트가 브록 스위트가 트레이딩 플랫폼에 지정된 그 트레이딩 어카운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금은 전혀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금요일날 체크를 하잖아요. 할 때 좀 못마땅하다, 안 된다 할 때는 언제든지 이건 또 프리 캔슬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할 때 다 그래 해놓습니다. 이것을 내가 브록된 자금을 갖고 트레이딩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40주 계약했다가 40주 계약을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한 주나 두 주 해보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통보를 하고 그거를 캔슬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빠지는 거죠. 별도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 빠지는 시점은 트레이딩 플랫폼 양해를 구합니다. 언제 시점에서 빼겠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표시한 순간부터는 여러분 이익은 없는 거죠. 빼는 시간은 이제 뭐 한 주일이 늦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그 트레이딩 플랫폼 너는 빠지는 것만큼 룩을 시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은 굉장한 행운이죠.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뭐 한 1,000만 불 빠지는 5천만 불에 FFV에 인베스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행운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캔슬 통지를 한 시점부터는 여러분의 이제 그건 없어요. 프라피트는 없지만은 기다리면은 여러분의 자금은 안전하게 이제 그 브록이 MT765 블록이 해제가 되어서 여러분은 그 자금을 뭐 여러분의 어떠한 이용해 쓰는데 아무 제한이 없다. 다만 이 트레이딩이 돌아갈 때만 여러분의 그 자금은 그렇게 이제 브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SBS도 마찬가지예요. SB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SBS를 넣게 되면은 에셋 매니지먼트 안에서 그것이 모니타이즈가 되어서 결국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캐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지를 시킬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에셋 매니지먼트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실력 있는 어떠한 뭐 회선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SBS를 캐시로 만들어가지고 내 어카운트에 넣고 트레이딩 플랫폼에 MT765 브록 펀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좋다. 이런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 네이처 오브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덜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이나 다음에 또 순차적인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